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또 격려의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늘 우리 아이가 IQ가 얼마일까, IQ가 높을까 낮을까 이런데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재라는 아이를 판별할 때도 IQ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IQ만 가지고 영재다, 영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IQ만큼 그 아이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그런 변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IQ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IQ의 내용 중에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무엇일까? IQ의 내용 중에서, IQ라는 파이 중에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Q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은요, 그 내용은 가장 크게는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건 아마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유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전이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또 환경이 들어오면서 유전과 환경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겁니다. 섞여가지고 사실은 그 아이의 전체적인 능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다, 앞으로 얘가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유전이라는 요인과 환경이라는 요인이 믹서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같이 섞여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요거는 유전, 요거는 환경이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은 유전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계속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유전에 의해서 더 좋은 유전인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도 그래서 점점 더 똑똑해져 갑니다. 그래서 IQ도요, 이렇게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그래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면 이런 거는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내용,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동적 지능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유동적 지능, 이게 바로 유동적 지능, 이거는 이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유동추론입니다. 유동추론. 지능 검사를 하면은 유동추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하위 요인이 있는데, 이 유동추론은 다른 것과는 달리 상당한 부분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유동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아이가 처음 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음 갔는데 그 처음 보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안에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구조를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에요. 어떤 아이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 공부한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잘 맞추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야. 처음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아주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들은요, 유동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능력들은 유전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배우지 않은 것은 전혀 못해요. 꼭 선생님이 가르쳐 줬거나 과외를 받았거나 학원에서 배웠거나 그런 문제만 잘 풀지, 전혀 배우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왔다? 못 풀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혀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척척척척 아주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리고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쟤는 학교 공부에서 하지 않은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잘 해결한다.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유전적인 영향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우수한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우수한 부모님들,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그중에 한 사람만 의사,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엄마, 아빠가 다 의사, 엄마, 아빠가 다 변호사. 아주 이런 분들이 대단히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아이들 보면 대개가 우수합니다. 되게 우수한데 그런 분들이 유전자도 좋은 유전자도 줬을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까지 줬기 때문에 걔네들은 대단히 우수한 게 확실해요. 좋은 환경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좋은 유전자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 그걸 가지고 개발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적 추론 능력, 그게 바로 뭐냐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새로운 상황에 접했어요. 처음 만나는 그런 상황에 접했어요. 처음 대하는 그런 학습 과제예요. 그런 과제에서도 그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을 유동적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유동적 추론을 측정할 때는 언어가 많이 없고요. 주로 그림, 도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메모리의 용량입니다. 기억을 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 용량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기억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사실 우리가 그 메모리 용량, 컴퓨터에 보면은 메모리 용량이란 말 쓰잖아요. 메모리 용량.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램이라고 하는 그런 즉시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는데, 대체로 유전적인 그런 요인은 이렇게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은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워킹 메모리의 용량이 유전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많은 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 공부할 때 토플이나 뭐 토익 시험 같은 거 칠 때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listening을 해요. 듣는 것이죠. 말이 막 나와요. 뭐 스피커를 통해서 말이 막 나와. 뭐 오디오를 통해서 말이 막 나오는데 그 나오는 말들을 다 붙잡고 있어야 전체의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건 잊어버리고 뒤에 나온 것만 계속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리스닝 능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리스닝 능력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스닝 능력은 사실은 물론 경험에 의한 영향도 있어요. 경험에 의한 영향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청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굉장히 그 기억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그 파일을 이렇게 zip 파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들을 묶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의 용량이 적게 들어가서 경험을 많이 하면 그렇게 해서 기억의 용량의 그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기억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특히 워킹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죠. 워킹 메모리라는 것은 많은 정보, 처음 대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7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붙잡고 있을 수 있는데요. 7개 정도인데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뭐 그 큰 아이들은 9개, 10개까지도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10개를 동시에 붙잡고 있다? 굉장히 우수한 아이고요. 한 뭐 6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 개를 질문을 뭐 어떤 단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막 제공해 줬을 때 한꺼번에 내가 뭐 10개를 제시를 했는데도 처음에 제시한 그런 그 숫자나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워킹 메모리의 용량이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기억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기억의 용량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용량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지를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언어가 아니고 이미지를 처리하는 속도예요. 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이미지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어린아이는 주로 언어를 배우기 이전 단계에서는 이미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처리를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잘 처리하는 것이죠. 또 기하학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하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 그 다음에 어떤 빌딩을 건축한다든지 그런 설계도 이런 거를 딱 보고 그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로 생겼고 하는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미지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모들이 주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IQ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이미지 처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을 잘 읽는 것이죠. 우리가 글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글 속에 큰 어떤 맥락을 잡거나 어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어떤 단서를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 그림만 있는 게 아니죠. 수에도 보세요. 수, 기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기하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우주, 그 다음에 천체, 천문학 이런 걸로 간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생물학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세포의 구조라든지 또 원자, 그 다음에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의 구조. 이거 전부 다 이미지 아니겠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하고 그걸 처리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에 의해서 상당히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이런 능력을 보인다 그러면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자,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요소 세 가지, 요인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유동적 추론, 즉 새로운 것을 볼 때 그 새로운 것의 구조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메모리의 용량. 메모리의 용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워킹 메모리의 용량 그런 거를 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워킹 메모리 한 번의 정보를 붙잡고 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지 처리 속도. 이미지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속도가 바로 유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IQ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전으로 결정되는 그런 IQ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러한 능력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좋은 유전자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TV 이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특히 똑똑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